자, 지금 시간이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오후 4시 23분입니다. 자, 384.79, 0.47%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분기봉은 지금 6개의 상단선을 들고 있어요. 4월달 하락할 때는 월봉이 6개의 하단선을 눌렀는데 지금은 반대로 분기봉이 6개의 상단선을 들고 있어요. 자, 월봉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도 넘었습니다. 382 정도 돼요. 382. 자, 4월 달에 하단선에서 튕겼잖아요. 그 정도가 308 정도 되는 거니까. 지금 요 정도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요 정도 나왔다고요. 요 들어간 폭이랑 요 나온 폭이랑 계산해 보시면 얼핏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한 6포 정도 되지 않을까요? 303에서 5포. 5포라고요. 지금 요게 380에서 따지면 382죠. 고가가 얼마지? 고가가 86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한 4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지금이 매력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상방의 입장에서. 뭐 어떤 분들이 400도 가고 450도 가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갈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안 간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 판단에는 안 보이는 숫자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시간이 더 지나서 구조가 바뀌고 환경이 좋아지면 뭐 400도 갈 수 있고 450도 갈 수 있고 뭐 500도 가고 뭐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환경에서는 400이라는 숫자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숫자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월봉 지금 거래량이 37% 되는데 시간으로는 26%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지나서 거래일 수가 5거래일 지났는데 거래량이 37%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한 11%? 한 2거래일 정도의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거래량이 감소할 확률은 낮아 보인다요. 낮아 보인다. 감소하지 않을 거다가 아니라 감소할 확률이 낮다라는 거죠. 낮다. 그 다음에요. 주봉은 이거는 계속 확인을 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볼펜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볼펜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볼펜이 여기 가서 붙을 수도 있어요. 이게 후행이고 봉이 여기 와서 붙는 게 선행이에요. 선행은 봉이 지표에 수렴하는 거고 후행은 지표가 봉에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행으로 가려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저가에 붙어야 돼요. 근데 이 저가가 얼마냐? 380일 정도 됩니다. 380일 정도 돼요. 380.93. 근데 볼펜은 어디 있어요? 372에 있습니다. 대충 7포예요, 7포. 그러니까 7P를 올라가야 돼. 볼린저 밴드가 7P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시가가 시가가 381.25고 종가가 384.79예요. 그러면 대충 4포 정도 올랐다고 4포는 아니고 3.5 오른 거예요. 3.5. 3.5가 올랐는데
지금 볼벤이 얼마에 있느냐? 지금 볼벤이 372.7일에 있습니다. 3.5p 올랐는데, 예, 얘는 얼마가 오른 거냐? 볼게요. (371.77) 네? 371.77 그러니까 1p잖아요. 1p 오른 거예요. 자, 봉이 3.5p 오르면, 예, 볼벤은 1p가 올라가요. 예. 근데 총 얼마를 올려야 돼요? 7p를 올려야 돼. 그래야 붙어요. 그러니까 3.5 곱하기 7. 그죠? 3.5 곱하기 7이잖아요. 3.5 곱하기 7이 올라가야 돼요. 3.5 곱하기 7. 그러면 3.5 곱하기 7. 7, 5, 35. 37에 21. 24.5포인트가 올라야 됩니다. 24.5포인트. 그죠? 24.5포인트가 올라야 돼요. 시가가 얼마예요? 380.9였죠? 그럼 대충 따져도 405 정도 되는 거잖아요. 기본 405p까지는 가야 붙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어느 정도 가면 붙는지. 그러니까 그냥 수치적으로 하면 저 정도인데, 실제로 얼마를 가는지 한번 볼게요. 얼마를 가야 붙는지. 자, 그냥 논리적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실제로예요. 실제로 405p 가면 붙을까? 405 해볼게요. 고가 405, 중가 405 이렇게 가면 볼벤이 붙을까요? 해볼게요. 안 붙어. 안 붙어요. 그러니까 405가 아닌 거야. 이 볼벤이 붙어야 돼요. 저가에. 그러면 415 415까지 가면 붙을까요? 안 붙어. 415도 안 붙어. 여러분이 이번 주에 봐야 되는 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420을 가야 붙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승세가 맞다면, 네? 이게 상승세가 맞다면 이번 주 종가가 420이어야 돼요. 420. 네? 420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위치에서 나는 상방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신다면, 예, 420인 거죠. 420이요. 420. 자, 지금 이게 상승봉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420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시면 돼요. 어떤 분이 유튜브 댓글에 이번 주에 400 간다고 그런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게 있잖아요. 위클리 월요일 위클리 400콜 사시면 된다고. 그러면, 예, 이번 주 금요일에 400 가면은 엄청나게 수익 나요. 이건 확률이잖아요. 예. 근데 400을 갈까요? 이번 주에 400 가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400을 가도 해결이 안 되면 반대로 가야 돼, 반대로. 예. 그럼 이제 반대로 얘랑 붙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볼린저 밴드랑 붙어야 된다고. 그럼 볼린저 밴드랑 붙으려면은 372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반대로 372까지 빼볼게요. 자, 갔더니 안 붙어요. 안 붙어. 더 내려야 돼. 그래서 한 370 정도 찍으면 아마 붙을 거예요. 붙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 주 기준으로 370
372 종가를 찍든가 420 종가를 찍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할 확률이 저는 높다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떨어진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420을 못 갈 것 같다라는 거죠. 제 주장은 지금은 420을 가기 어려워. 그러니까 420이 아니라 372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를 그릴 확률이 높다고요. 이 두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372를 종가로 하는 한 370 정도의 저가를 찍고 371에다가 종가를 둔 봉을 그릴 확률이 하나. 그 다음에 420을 가서 종가를 그릴 확률이 하나. 근데 만약에 420 종가를 그릴 환경이라면 지금 외국인이 400 위에 있는 콜을 막 쓸어 담아야 되는데 400 위에 있는 콜은 거래가 안 돼요. 그 얘기는 그 위에 숫자들은 지금 고려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저 같으면 매집을 하겠어요. 400을 간다는데 왜 매집을 안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420과 372 중에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생긴 형태만 봤을 때는 372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372 쪽에 가려면 이제 하이봉들이 다 죽어야 돼요. 하이봉들이 싹 죽어야 된다고. 뭐 1봉, 2일봉, 3일봉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상승세를 유지했던 하이봉들이 다 죽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볼밴을 찍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볼린저 밴드를 찍는 봉을 어쨌든 구현할 거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뭐 그런 얘기를 뭐 자주 들으니까 말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끌 수가 없구나. 과거의 봉들을 쭉 보여드릴게요. 그럼 과거의 봉 중에 상단선이 저가를 벗어난 봉이 있는지 보세요. 상단선이 저가를 벗어난 봉. 이건가? 벗어났나? 이것도 찍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찍었잖아. 지금이 이쯤이잖아요? 지금이 이쯤이라고 했죠. 벗어난 봉이 없어요.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볼벤에 저가가 떨어진 봉이 있어요? 없잖아. 이게 지금 2023년도 10월 봉인데 여기서 주봉을 쫙 보시면 한 번도 볼벤을 저가로 띄운 봉이 없어요. 상승하면서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심지어 하락할 때 저가가 떨어진 적이 있냐? 여기 한 번 있어요. 근데 바로 위로 가잖아요. 저가가 떨어지면 바로 위로 간다고요. 휙 위로 땡기죠. 왜냐하면 벗어나는 게 쉽게 허용되지 않아서 그래요. 일반적인 흐름에서는 보세요. 여기 내려가도 고가는 딱 볼벤에 걸쳐 있어요. 여기도 볼벤에 걸쳐 있잖아요. 강하게 감아 올리잖아요. 개파락하고 감아 올린다고 볼벤 쪽으로.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빼죠. 그래서 볼벤의 하단을 벗어나면 매도치기 어렵고 상단을 벗어나면 매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볼린저 밴드의 성질입니다. 상단을 벗어나면 상단이 매수선이에요. 매수의 최대값이 상단입니다. 그 상단 위로 넘어가는 건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치를 넘어섰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봉이 바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매수 가치가 없다고 계속 떠드는데 안 떨어져. 매수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계속 떠들고 있는데 안 떨어진다고요. 372까지 내려야 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석은 쓰레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떨어지니까. 자, 내일이 이제 마지막
추세선이에요. 내일이 마지막 추세선입니다. 지금 이 상태면 제가 보기에는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상태면 안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근데 내리고 싶으면 이건 개파락으로 눌러야 돼요. 만약에 하락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러면 약간 아래쪽으로 갭이 나올 거예요. 아래쪽으로 갭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등가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골치 아파요. 그럼 저가 지키면 사세요. 계속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저가 지키면 사시라고. 일봉은 저가만 지키면 사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일봉은 저가만 지키면 지금 위치가 얼마나 높든 상관없이 안 떨어지는 거죠. 오늘도 저가 지켰잖아요. 내일도 저가 지키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할 수 있지만 얘가 420을 못 가면 372가 목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밑으로 12% 이상 내려가야 되는 공간이 있는데 못 내려가게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도 똑같아요. 저가를 지키면 사세요. 지금은 내려가려면 개파락이 나온다. 내려갈 생각이 있으면 개파락이 나올 거다. 자, 이거는 과열이죠? 이건 과열입니다.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아래 꼬리를 그려야 되는데 아래 꼬리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골 때리는 상황인 거죠. 아래 꼬리도 안 그리고. 레버리지는 보유 영역이다. 보유 영역입니다. 보유 영역. 매수 영역이 아니라 보유 영역이고, 얘는 여기에요. 18,705원. 요 위는 보유 영역이에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보유 영역인데 매수는 뜯어 말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레버리지는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자, 마지막 하단선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저가 깨지면 매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딱 저가를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왜? 밑이 열려 있으니까. 주봉 아래쪽으로 372까지 열려 있으니까 저가 깨지면 골치 아픈 거예요. 반대로 고퍼스는 저가 지키면 사셔야죠. 왜냐면 싸요. 지수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고퍼스는 싸요. 언제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자, 개인이 6,176억을 매도했고 외국인은 6,417억 매수했고 기관은 49억 매수입니다. 파생은 상방이 없어요. 그죠? 파생은 상방이 없습니다. 파생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나 약간 하방인 거랑. 선물도 매도했고 외국인 매도했고 그 다음에 뭐 콜도 안 사요. 콜을 안 사. 팔지도 않는데 사지도 않아요. 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풋옵션은 기관이 좀 담았고 개인이 팔았어요. 금액이 뭐 유의미할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유의미하진 않다고. 그냥 이 정도 거래를 했다는 거죠. 계속 일봉은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80이에요, 80. 네? 보통의 환경에서는 거래량을 한 40 언더로 둬요, 상승할 때. 상승할 때는 40 아래에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건 상승할 때 거의 그 정도 숫자에 둬야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40 아래로 두는 게 일반적이에요. 40 아래로. 거래량은 40 아래로 둔다. 그러면 상승하기에 좋다. 5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조금씩 불안해집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제가 거래량을 40으로 표시해 볼게요. 40. 그죠? 이렇게 거래량을 40 아래에 두면 상승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종가보다 거래량이 위로 가면 볼벤 하단으로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종가가
거래량보다 위로 가면 볼펜 상단 쪽으로 가려는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래량이 위로 나왔으니까 하단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긴 거래량이 아래쪽으로 갔으니까 상단으로 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은 정상적인 상승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유형입니다. 특이한 유형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잘 나오지 않는 형태라는 거죠. 거래량이 위에 있으면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부담이 크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80이잖아요. 너무 높아요. 근데 종가가 안 떨어져. 종가가 떨어지면 거래량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텐데, 아직 종가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비싸다고 계속 우기는데, 외국인은 계속 사요. 그죠? 제가 비싸다고 우기는데, 외국인은 계속 사고, 외국인이 계속 사니까 저가가 안 깨져요. 저가가 안 깨지고 있습니다. 저가가 안 깨지니까 밑에 있는 공간을 쓸 수가 없어요. 일봉마저도 저가를 안 깨는 상황이라 아래쪽에 있는 공간을 못 쓴다고. 아래쪽에 공간이 꽤 있어요. 368도 있고 372도 있고 359도 있어. 심지어 359도 있다고요. 359, 368, 372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면 갈 수 있는 숫자는 다 알아. 근데 딱 돈으로 틀어맞고 저가를 지켜버려요. 그러면 제가 분석한 거는 보시는 분들 생각대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분석 안 맞네, 아무런 의미도 없네 라고 했을 때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돈으로 그냥 틀어맞기 때문에. 차트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활용할 수 없도록, 돈으로 싹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수급이 변해야 돼요. 개인이 매수세로 달라붙고 외국인이 매도세로 달라붙어야 이게 지금 아래쪽 공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세로 달라들고 개인이 매수세로 달라든다라는 거는 아래쪽 공간을 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래쪽 공간. 어제도 개인은 1000억 매도했어요. 1000억대.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 공간을 못 쓰도록 막고 있는 거죠. 외국인이 알고 있어요. 아래쪽 공간이 열려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막는 거죠. 다만 지금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어제만 해도 400 간다 그러면 지금 추세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 오늘 385 밑에서 끝났잖아요. 이제 400은 좀 15포인트니까 이제 쉽지 않아 보일 거예요. 내일도 만약에 안 오른다, 그럼 저는 400은 만기까지는 가능한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번 주 종가가 420을 갈 확률은 무지 떨어진다. 420을 갈 확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목표가 420이 아니라 372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단 일봉 저가 깨져야 돼요. 하락하려면 일봉이 저가가 깨져야 됩니다. 지금처럼 일봉 저가 안 깨지게 물고 늘어주면 하락하라고 해도 하락할 수가 없으니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